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김영롱 노무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볼 주제는 직장에서의 고통이라고 그 제목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제 직장에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를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괴롭힘과 산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제 직장 내에서의 그런 갑질이라던가 뭐 동료들 간의 그런 왕따, 따돌림 이런 문제로 이제 뭐 직장 내의 문제로 인간관계로 힘들어서 뭐 자살을 하는 경우나 이제 이런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요거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라고 굉장히 여러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따로 법을 만들자, 요것도 산업안전이니까 산업안전법에 넣자, 여러 가지의 그런 목소리가 있었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근로기준법 안에 2개의 조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2개의 조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좀 허탈하다. 어떻게 이렇게 논의가 정말 많고 오랜 기간 준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렇게 딱 2개 조항만 이렇게 법에 나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었는데, 괴롭힘이라고 하는 주제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취업 규칙이나 이 조직 내에서의 조직 문화를 바꿔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필요도 반영되었던 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살펴봐야 되겠죠.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위 또는 관계에 있어서 우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급이 높다, 아니면 뭐 노동조합의 간부다, 또는 나이가 많다, 학교 선배다, 이런 지위나 그 관계에서의 어떠한 우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2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조금 기분 나쁜 이제 질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업무 과정상에 꼭 필요한 뭔가 조언이었다거나 그런 충고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느냐, 그 범위 내에 있느냐, 요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 판단하는 2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이 행위로 인해서 그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어떠한 고통을 받았거나 그로 인해서 나의 그런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려면 이 3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회사에 이제 괴롭힘이 내가 당했다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 목격자가 이 사람이 피해를 지금 받고 있어요 라고 대신 신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팀에서 이제 뭐 직원들 면담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지되었을 때도 바로 즉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은 뭐 천편일률적이진 않지만 첫 번째로 피해자를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를 해서 어떠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실을 조금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참고인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 후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조사하는 피해자, 참고인, 가해자 순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로 이 괴롭힘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든 가해자로서 내가 이 괴롭힘 신고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당사자든 어떤 당사자로 이 조사를 참석하시더라도 이 괴롭힘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뭐 캡처 기록 아니면 뭐 문자나 메일에 대한
그런 증거가 또 명확하게 있어야지 그런 주장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나 참고인의 진술을 꼭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만약 괴롭힘의 그 가해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조사를 의뢰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수행했었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나이는 어리지만 일찍 입사를 해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팀원 한 명이 다른 팀원을 선동해서 저만 빼고 점심을 먹거나 저 없이 팀 회식을 주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팀을 옮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팀장이 어떻게 보면 팀원을 신고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괴롭힘 요건 중에 지위의 우위는 없다라고 판단을 처음에 했었는데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팀원이 나이가 더 많고 그 학교 선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계상의 우위를 인정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괴롭힘 조사를 조금 더 정식으로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팀원의 그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같은 팀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피해자의 주장을 조금 받아들여서 그 조사를 하는 과정 동안에는 그 피해자를 조금 다른 팀으로 이제 보내서 그 가해자와의 분리를 이제 시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가해자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될 때는 그 회사에 그 조사를 요청하면서 유급 휴가나 아니면 그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를 요청하셔서 그런 어쨌든 정신적인 그런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재해입니다. 네, 산재라고 흔히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요. 산재는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즉 그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지 그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뭐 일을 하다가 뭐 기계의 손가락이 절단됐다라든지 어떠한 그 외상이 보이는 그 상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뭐 이 기계를 만지다가 난 사고라고 하는 게 100% 증명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이 어떠한 인간관계나 과로로 인해서 내가 이 회사 생활 때문에 정신병을 얻었다라든지 어떠한 질병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질병에 대해서는 그 업무와의 그 인과 관련된 요소를 증명해야 되는 또 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업무상 질병이든 업무상 사고든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재해는 산재로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로자분들 중에서는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당분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냥 공단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전에는 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 대표님께 저 산재 신청합니다라는 그 요양 신청서에 사인을 이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사인을 받는 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오로지 근로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뭐 병원의 원무과 요청하시든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직접 신청을 하시든 그 산재 신청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제약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뭐 사고라든지 이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는 치료를 받는 뭐 요양급여 그리고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휴업급여에 대해서도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일정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급여가 지급받으시려면 회사 쪽에 이 직원의 뭐 평균 임금을 알기 위해서 뭐 임금 대상 몇 개월치를 보내주세요. 근로계약서에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뭐 업무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주세요라고 사업주에게 그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보내서 요청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직원이 산재를 신청했는데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했을까라고 괜히 또 오해를 또 살 여지가 있으니까 근로자분들께서는 산재 신청하시기 전에 그래도 회사에 이러한 이유로 산재를 신청하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낫겠죠. 네, 오늘 저희가 그 직장에서의 고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괴롭힘과 산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여기 하단에 대구노동권익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